안녕하세요. 거인의 말입니다. 오늘은 편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신라 가야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편두 풍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 편두 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편두는 머리를 납작한 돌이나 나무로 눌러서 마치 외계인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두 문화는 아주 오래전인 기원전 2000년 전의 마야 문명 시대 그리고 이집트 시대로부터 전해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두 문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간단한 가설 중에 하나는 제사장의 특이한 계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왕족의 경우에도 왕족으로서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편두 머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따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 마야 문명에서는 뱀을 따라 했다는 가설이,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따라 했다는 가설보다는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외계인의 모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편두 문화가 발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듣지는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90년대만 해도 외계인에 대해서 정말 미친 사람들만 믿는 어떤 특수한 이야기였는데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UFO에 대한 비밀들이 많이 풀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나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소금 기둥은 외계인이나 UFO에 의한 광선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언약궤는 외계 문명과 소통하는 일종의 통신기기였다는 이야기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문화와 마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수메르 문화에서는 수메르에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신들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특이한 기체를 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바꾼다든지 자신들의 행성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단순한 신화이고 은유라고 보았다면, 요즘에는 이들을 외계인으로 보는 가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외계인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도 누구도 외계인을 본 사람은 정말 세계의 극소수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모습을 외계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외계인의 모습과 마야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또한 가야, 신라 유적에서 나타나는 편두 풍습을 한 머리의 모양들은 이 외계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외계인의 모습을 우리는 모르지만 외계인의 모습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아주 옛날 과거에 외계인과 마주한 사람들이 이 외계인의 모양을 따라하기 위해서 머리를 눌렀기 때문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편두 문화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문화가 아니었으며, 아주 어린 아이를 눕혀놓고 머리를 눌러서 만드는 고위 계급들에게만 허용되는 특수한 계층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권력과 특별한 계층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가 어떻게 수메르부터 이집트 마야를 거쳐서 신라 가야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라 문명과 흉노족과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신라 민족의 조상은 흉노족이라는 이야기가, 가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것들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한족들은 편두 풍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노족은 또한 편두 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흉노족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가 아까 전에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수메르 문명에서는 굉장히 금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금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이 외계인이 지구에 내려온 이유가 금을 찾기 위해 내려왔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을 하고,
뜻이고, 금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민족들이 외계 문명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나 마야 문명만 봐도 황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이런 문화가 내려오고 내려와서 흉노족에 이르러서도, 흉노족은 알타이 산맥, 즉 금산을 토대로 하는 민족인데요. 한반도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많지만 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흉노족을 뿌리로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신라와 가야뿐입니다. 금과 편두 문화, 그리고 외계인, 이 모든 것이 이집트 문화, 마야 문화, 흉노 문화, 그리고 신라 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편도 문화 자체가 사라진 것은 19세기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편도 문화가 사라진 것은 4세기경에 발현을 해서 유행을 하고 5세기에 이르렀을 때 이런 유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들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시대 금관을 보면 한국인의 평균 머리둘레인 57cm와 비교해 봤을 때 머리 크기 자체는 50cm 정도였으며 나온 금관들의 사이즈는 20cm 남짓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누름으로 인해서 금관의 사이즈가 작아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금관을 썼으므로 어린 시절에 쓴 금관들이 출토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야와 신라인들의 치아가 이가 정말 많이 닳아버리고, 어떤 유골을 봤을 때는 축농증으로 고름이 나서 위턱뼈를 구멍을 내서 뚫어버렸을 것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받는 머리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세기에 발현된 것은 제 추정으로는 편두가 유행한 것으로 봤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외계인과 접촉을 했다거나 외계인의 모습에 관련한 이야기가 전달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흉노족에서 발현되었을 수도 있고 신라에서 발현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신라가야 시대의 편두 풍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인을 따라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특수 계급의 특이한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까요? 저는 이 풍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을 근거로 분명히 외계 문명과의 어떠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인디애나 존스 4에 나올 정도로 이미 오컬트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디애나 존스 4편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 이야기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로 들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밑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점, 정말 재밌게 읽었던 것이나 들었던 내용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인의 발이었습니다.